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티노입니다. 오늘은 해외 유튜버들이 극찬한 갤럭시 S23 울트라 한 달 실사용 분석 리뷰를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사전 예약 때부터 지금까지 쭉 메인폰으로 한 달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와, 이 친구가 예상외로 만족감이 매우 높더라고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관부터 보면 다들 아시니 간단하게만 넘어가자면 전체적인 폼팩터는 S22 울트라를 그대로 계승한 느낌이지만 카메라 사이즈가 볼륨업을 했고 카톡티도 살짝 더 튀어나왔죠. 그래서 갤럭시도 보호에 초점을 둔 케이스의 경우 두께가 상당해졌지 않나 싶어요. 그 외 컬러의 경우 저는 베이지 컬러로 구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실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화이트처럼 보이지만 특정 조도 환경에서는 베이지 컬러가 살짝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투톤 느낌의 오묘한 색깔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 대신 옆면은 계속 실버색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곡률이 좀 더 뭉툭해지면서 옆면 두께가 체감상 더 두꺼워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옆면은 전작에 날렵했던 디자인이 더 좋았긴 해요. 아무튼 그 외에는 전작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친구 무게의 존재가 상당합니다. 스펙상 무게가 233g인데 생폰으로 써도 무게가 상당한데 여기에 보호 케이스까지 끼면 와우, 저한테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두 손으로 쓰면 상관없는데 한 손으로 쓸 때는 가끔씩 손목이 저려온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이제 화면을 켜서 디스플레이도 확인해보면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100% 똑같은 패널이 들어갔는데 재탕을 했다 해도 전작 패널이 워낙에 좋은 것들이 들어갔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봐도 스마트폰 패널 중에서는 현존 최고의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WQHD 플러스급 해상도의 120Hz 추가로 최대 1700니트 피크 밝기를 자랑하는데 요즘 스마트폰에 밖에 햇빛이 있는 환경에서 써도 야외 시인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피크 밝기가 1000니트 이상 올라가다 보니 밖에서 가끔씩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볼 때 1분 내외로 사용하는데 그때 자동으로 좀 더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엣지 패널이 들어갔지만 곡률 부분이 좀 더 뭉툭해졌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S펜을 쓰면 가장자리 곡률 부분 펜 인식이 거의 안 된다는 단점이 존재했지만 이번 S23 울트라는 좀 더 뭉툭해져서 그런가 곡률 가장자리 부분 인식이나 터치가 좀 더 편해진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게 엣지가 호불호가 강하기도 하고 최근 제가 조사를 해보니 불호가 70%로 점점 더 불호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 없애라는 여론이 더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덜 불편한 엣지 정도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급 엣지는 제 기준 그럭저럭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펜도 잠시 말씀드리자면 울트라 유저 중에 S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도 가끔씩 S펜이 블루투스 버튼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을 때 S펜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거나 지도 같은 거 캡처한 뒤에 디테일하게 글씨로 바로 표시를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기능이 저는 매우 만족스럽더라고요. 잘 안 쓴다 해도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있는데 귀찮아서 잘 안 쓰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S펜은 맨날은 아니지만 가끔씩 활용하기 좋아서 단종되지 않고 계속 탑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능도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 제가 설명할 게 있을까 싶죠. TSMC 4나노 공정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이 탑재했는데 여기에 일반 칩셋보다 클럭이 좀 더 높은 갤럭시 전용 칩셋까지 탑재가 됐죠.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정말 대박입니다. 실사용 시 느껴지는 발열이 게임이라든지 사진 카메라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시피 하고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안드로이드 특유의 알게 모르게 버벅거리는 느낌도 S23 울트라에서는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전작은 120Hz를 지원하는데 버벅거리면 60Hz보다 좀 더 버벅거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점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 긱벤치 6 점수로 한번 확인해봐도 싱글은 1900점대, 멀티코어는 5000점대 수준을 보여주는데 긱벤치 6 기준 싱글은 아이폰 12와 비슷한 수준이고 멀티코어는 아이폰 13과 근접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긱벤치 5 때는 아이폰 14와 근접했지만 아무튼 성능 면에서는 아이폰을 많이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고 3D 마크 익스트림 테스트로 한번 확인해봐도 최고점은 무려 3700점, 최저점은 2700점대, 안정성은 70%대로 GPU 성능은 아이폰 14 프로를 한참 따라잡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쉽게 말해 CPU는 아이폰과 한 세대 뒤처지는 수준이고 GPU는 한 세대 앞선 성능을 보여줍니다. 대망의 카메라도 한번 봐야죠. 이거는 워낙에 할 말이 많지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메인 카메라가 2억 화소픽셀 HP2 센서가 탑재됐는데 16개 화소를 하나로 쓸 수 있는 픽셀 비닝을 지원하는데 전작보다 나은 점은 기존의 위상 변화를 수평으로만 감지할 수 있었던 게 이번에는 수직, 수평 모두 다 지원하면서 위상차 변화 초점을 더욱더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카메라를 켜고 빠르게 들어도 자동 초점이 더욱더 빠르고 정확하게 잡힌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카메라는 0.6배 줌 초광각, 1배 줌 광각, 3배 망원, 10배 망원,
카우드 카메라를 탑재했는데 요즘 플래그십 카메라 성능이 워낙에 상향 평준화가 돼버려서 메인 사진은 아무렇게나 찍어도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도 넓어졌고 아주 사실적이게 찍힙니다. 솔직히 메인은 언제나 잘 나왔고 초광각도 이제는 메인으로 찍은 것처럼 노이즈 현상도 거의 없어졌고 상당히 깔끔하게 나옵니다. 3배 줌, 10배 줌 할 거 없이 메인과 색감 차이가 따로 놀지 않고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는 10배 줌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저같이 건물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배 줌 잘만 활용하면 정말 디지털 카메라 망원 렌즈처럼 상당히 고퀄리티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사진도 요즘 센서가 워낙에 커졌다 보니 밤에 조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아예 야간 모드가 활성화 안 되어도 나름 이쁜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초광각 야간 모드도 나름 쓸만해졌고 아무리 어두워도 내 눈보다 훨씬 밝게 보여주는 디테일이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10배 줌 야간 모드는 딱히 쓸 일은 잘 없긴 한데 그냥 얘도 지원을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디오 품질은 리뷰 영상에서 잘 안 다루는데 이번에 삼성이 OIS 적용 범위가 2배로 늘어났다 해서 아이폰 14 프로랑 열심히 비교를 해보니 4K 60프레임으로 뛰어다니면서 촬영을 해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게 찍히죠. 아이폰은 갤럭시 방식과는 다르게 이미지 센서도 같이 움직이는 방식인데 서로 다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와, 이 정도면 갤럭시도 충분히 후면 카메라로 브이로그 촬영 찍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대망의 배터리도 보면 물리적 용량은 전작가 5000mAh 그대로지만 이게 또 TSMC 파워인지는 몰라도 배터리 효율이 눈에 띄게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웹서핑이나 유튜브를 하는 패턴에 WQHD 플러스급 해상도의 120Hz 켜고 5G 가끔 사용하는 패턴으로 쓰면 50% 사용 시 4시간 정도 쓸 수 있는데 100% 사용한다면 8, 9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전작이 평균 6시간 정도인 걸 생각하면 매우 큰 발전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배터리 아끼겠다고 억지로 LTE를 쓰거나 120Hz를 쓰거나 하는 다운 옵션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 충전 속도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스펙상 45W를 지원하지만 이제야 45W 이름값을 하는지 30분 충전에 거의 70%가 차고 완충에는 1시간이면 되는데 30분 초반 스퍼트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20분 충전만 해도 반나절 정도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보면 위아래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는데 똑같은 폼팩터를 사용해서 스피커도 동일한 품질을 보여줄 줄 알았지만 막상 들어보면 전작과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일단 출력이 좀 더 커진 것 같고 저음도 어느 정도 생긴 만큼 나름 깨끗한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옵션에 원한다면 돌비 애트모스도 켜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갤럭시 S23 울트라 실사용 한 달 분석 리뷰 한번 해봤는데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뚜렷한 단점이 없다, 치명적인 단점이 없는 스마트폰이지 않나. 전작에 비해 눈에 띄는 신기능이라든지 재밌는 기능이 나오진 않았지만 스마트폰 기본기인 카메라, 디자인,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등 기본적인 사용 면에서는 거의 다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펀치홀 구멍만 없어진다면 정말 완성형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 기준에는 150만원 가까이 하는 사악한 가격이 걸리긴 한데 S23 울트라가 비싸도 한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거 보면 비싸도 산다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긴 해요. 저도 비싸긴 하나 주변에 추천해도 욕먹지 않고 누구나 만족할 만한 스마트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갤럭시가 진짜로 이 상태로만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전작처럼 가격을 내리고 원가 절감보다는 아싸리 그냥 가격을 좀 더 올리고 플래그십다운 스마트폰으로 계속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티노 채널 최신 영상이나 정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